자, 7명제입니다. 자, 명제 말뜻 자체는 뭐예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주의할 점은요, 거짓인 경우도 명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뭐 여름이 오면 눈이 내린다. 또 명제. 뭐 이런 거죠. 근데 보통 틀리시는 이유가 거짓인 명제가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거짓도 명제다. 그래서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 다음에 정의는 뭘까요? 정의. 이 단어가 문과와 이과를 가르는 중요 단어죠. 그 수학에서의 정의는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문과는 정의라고 하면은, 그죠? 뭐 만인의 평등을 위한 뭐 이런 그런 거죠. 저도 잘 모릅니다. 정리도 있죠, 수학에. 정리가 뭐냐면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는 정리들이 있죠.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조건과 진리집합. 자, 1조건이요.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에 따라 값에 따라 참 거짓이 정해질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 있죠. 진리집합은 뭐예요? 진리집합?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은 뭐예요? 부정? 어떤 조건이나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요. not P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네 번째. 그 다음에 또는과 그리고 있죠. 또는은 오와 둘 다 포함한 합집합이고요. 그리고는 and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보죠.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이고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부정하면 P 또는 Q를 부정하면 not P 그리고 not Q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 그리고 Q 그래서 교집합이 진리집합이고요.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제 P면 Q이다. 이거의 참과 거짓이요. 얘는 가정과 결론이요. 그래서 가정은 뭐예요?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이죠. 그래서 P면 Q이다 해서 가정이 P, Q는 결론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을 봅시다.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P가 진리집합 Q에 속하면 P면 Q이다가 참이고요. 두 번째 속하지 않으면 P면 Q이다가 거짓이 됩니다. 발레도 있죠. 발레는 뭐예요? 성립하지 않는 예시를 들어 보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이나 어떤 모든은요 전부 다 성립해야 되는 경우고요. 어떤은 성립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든이나 어떤 에서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 P다는 어떻게 돼요? 그 P가 전체 집합이면 이면 참, 전체 집합 아니면 거짓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떤은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하면 얘는 공집합이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공집합이면 거짓입니다. 하나도 없어야 거짓말이고 한 개라도 있으면 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 모든과 어떤의 부정이요. 부정은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명제의 역과 대우역. 역은 뭐예요? P면 Q이다가 있을 때 첫 번째 역은 Q이면 P이다가 역이고 대우는 뭐예요?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순서도 바꾸면서 부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과 거짓은 어떻게 돼요? 참 거짓은 원래 명제와 뭐가 같아요? 대우가 같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면 첫 번째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P면 Q이고 Q이면 P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리집합 P가 Q에 속하게 되면 P는 그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을 잘 따져보시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의미를 잘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명제는 어떤 증명 방법들이 있어요? 증명 방법. 원래 그 명제가 증명하기 힘들 때 첫 번째는 뭐 이용하면 돼요? 대우 이용하면 되죠. 두 번째는 기류법 이용하면 되죠. 기류법이라는 게 뭐예요?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도 있었죠? 절대부등식 어떤 게 있어요? 절대부등식의 뜻은 뭐예요? 주어진 집합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 절대부등식. 그죠?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산술기하 조합평균 그리고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입니다. 그죠? 뭐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되나요? 산술기하 평균은 잘 아실 거고 산술기하는 어떻게 하는데요? 산술기하 평균은 뭐예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코시-시바르츠는요?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ax by의 전체 제곱분의. 그죠? 등호가 성립하려면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이 바로 뭐야? 절대 부등식이더라.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기류법이거나 아니면 절대 부등식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7단원 문제 풀어보세요.